안녕하세요. 김도환과 마이클의 대결 2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낯선 일본 땅, 이곳에서 김도환은 살인범의 신분이라 오키나와 형무소의 독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아무리 감방이라면 이골이 난 김도환이지만 낯선 이국의 감옥에서 더구나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의 외로움은 극심했습니다. 항상 왁자지껄 어울려 다니던 고국의 부하들 생각이 간절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빨리 이곳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김도환을 알아본 조선인 청년으로 인하여 언어의 고통에서는 해방됐지만 아무래도 오키나와 형무소는 이상했습니다. 같은 미국 사람이라면서 백인과 흑인은 서로 말을 섞지도 않으려 하고 쉬는 시간에도 따로 뭉쳐서 운동을 하는 등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중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분위기가 살벌하였습니다. 일본의 위안부를 죽이고 들어온 백인, 미군을 죽인 일본인, 그 중에서도 인천 캬바레에서 같은 백인 군인들을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3명을 죽인 흑인 미군까지 힘없는 약자는 후장까지 털리는 살벌한 감옥이지만 김도환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억울한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숱한 인명을 죽였지만 그건 내 나라의 건국을 반대하는 빨갱이들일 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하루하루 그런 분노에 잠을 뒤척이지만 그의 사형집행 날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김도환은 그저 아무런 행동 없이 독방에 가만히 있었지만 어느새 김도환이 조선의 주목 황제라는 소문이 형무소 내에 퍼졌고 김도환을 찾아오는 백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바로 인천의 카바레 살인마 흑인 마이클을 해치워달라는 부탁에서였습니다. 더구나 교도소 소장도 이 싸움에 구미가 당기는지 자신의 권한으로 사형집행을 2달간 연기해 준다고 해서 드디어 김도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김도환의 몸무게는 24관, 즉 90kg 정도인데 반해 마이클의 몸무게는 33관, 120kg이 넘었습니다.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정도의 거구 마이클. 그동안 숱한 상대들과 대결을 벌였고 심지어 수십 명과도 싸워본 김도환이지만 그들은 160cm가 조금 넘던 일본인들이었고 종 자체가 다른 외국인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싸움 실력, 정진영 등과 함께 다녔던 복싱도장, 김도환 자신도 복싱이라면 일가견이 있던 터라 자신있게 나섰습니다. 드디어 서로가 죽어도 좋다는 사인을 하고 맞선 두 사나이. 김도환이 재빠르게 좌우로 위빙과 함께 보대를 탁탁 쳐나가니까 마이클이 헉거리며 숨차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대란 바디잽 혹은 바디에 날리는 스트레이트 공격을 말합니다. 만만하게 봤던 동양인에게 몇 번의 바디 공격에 숨까지 차니 마이클이 화가 났습니다. 제대로 자세를 잡고 본격적으로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주먹이 김도환이 갈비에 꽂힌 순간 김도환의 이쪽 갈비가 저쪽 갈비에 맞닿은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복싱만으로는 상대를 이기기 힘들겠다고 생각한 순간 공이 울렸습니다. 김도환의 코너로 백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은 있는 거야? 걱정스러운 그들의 물음에 김도환은 짐짓 미소를 띄워 보이며 이번 라운드에 끝낼 테니까 약속한 술하고 담배나 준비해놔라 하며 다시 링 위로 나섰습니다. 마이클이 그 큰 덩치에 긴 리치 그리고 소뚜껑 같은 주먹을 휘두르며 돌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김도환이 허리를 숙이며 안으로 파고들어 주먹을 날리는 척하면서 마이클을 끌어안으며 그대로 무릎을 쳐 올렸습니다. 그 무릎이 어디에 맞았는지는 남자들만이 아는 일이고 마이클은 그대로 몸을 부르르 떨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백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나이스 원더풀을 연발했습니다. 이 일로 한동안 김도환은 술과 담배 걱정은 없어졌지만 또다시 지루한 감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일본 방송, 미국 방송, 대만 방송 등의 라디오가 나왔으나 알아들을 수 없었던 김도환. 더구나 독방에 있던 터라 날짜가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모르던 어느 날 드디어 감방문이 열리고 기관총을 맨 헌병이 나오라고 하더니 양팔에 수갑 2개씩을 심지어는 발에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도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드디어 오늘이구나. 고국이라면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나 하고 편하게 가겠는데 이국 땅에서 외롭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오려고 했으나 애써 꾹 눌러 참았습니다.
미군들 앞에서 조선의 제일 주먹이라는 데가 눈물을 보일 새 없지 참담한 마음과 달리 얼굴은 오히려 더 담담한 척 헌병들을 따라갔습니다. 김도한을 차에 태운 그들은 끝도 없이 차를 달려 오키나와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비로소 김도한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행이다. 고국에서 죽을 수 있게 되나 보다. 비행기 구석자리에 앉은 김도한이 어렴풋한 창가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창백한 모습, 자라난 수염, 낯선 사람 하나가 자리에 앉은 듯이 보였습니다. 비행기는 곧장 고국으로 날아왔고 김도한은 서대문 형무소에 입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김 소장은 환한 얼굴로 식사는 뭘로 하시겠냐고 물으며 다정히 맞아주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고 죽자. 그동안의 감방 음식에 질린 김도한이 설렁탕에 깍두기 좀 많이 달라고 하자 김 소장은 거기에 더해 고추장에 파까지도 많이 달라고 주문해 주었습니다. 김 소장과 몇 마디 나누던 김도한의 눈에 벽면 커다란 액자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사진도 액자에 담겨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까? 김도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정부가 수립된 지 벌써 석 달이 다 돼갑니다. 김 소장의 대답에 갑자기 김도한의 가슴이 꽉 막히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위해 뛰었던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김도한의 통곡은 그 후로도 오랫도록 계속됐습니다. 김도한 그리고 정진영의 죽음, 흑인 마이클과의 대결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